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숨가쁜 24시 오용석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해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의 예산 등 살림의 규모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5분 자유발언과 대집행부 질의에 나서는 의원들의 모습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선배분들, 또 동료원분들과의 도움으로 해서 요즘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 정권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당협위원장들과 대책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려도 지금 가장 많이 바쁘고 있고요. 또 뭐 지역 행사, 또 많은 그 어떤 민원분들하고 또 만나서 민원 해결 등 주로 그런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어떤 전략적 활용과 호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유령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의 유령비를 준비하는 데는 지금 한 3년 정도 걸렸고 광주시와 세계문화유산센터하고 협력을 하는 관계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5번 발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의회 남한산성 추진단장 위원장을 제가 이번에 맡았고요. 많은 어떤 그 남한산성에 대한 그 산성 마을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겨울에 문제가 여름에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대책을 다 했을 때 남한산성 유령비가 항상 마음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의회하고 서로 간의 도움을 청하고 여러 같이 다양한 문제들을 나누면서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의 자랑이자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전략적 활용과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유령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한산성은 많은 분들에게 병자호란의 치욕으로만 기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한산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남한산성은 단순히 굴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병자호랑 당시 남한산성은 청군에게 함락당한 바 전혀 없으며 압도적인 청군의 공격 앞에서도 인조를 비롯한 군신들이 47일간이나 청군과 맞서 싸웠던 항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우리 광주시는 3.1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자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습니다. 3.1운동 당시 광주시와 남한산성에서는 수천 명의 민중의 단체 시위가 진행되었고 광주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로는 곤지암업 유사리 출신인 이종훈 선생께서는 기미 독립선언에 참여한 민족 대표 33인 중 최고령자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남한산성 일대에서 활동한 구연영, 구정서 선녀를 비롯하여 200여 명에 달하는 의병부대 관련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곤지암 무갑사 일대에는 6.25 전쟁 당시 썬더볼트 작전의 격전지였습니다. 1951년 1월 25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된 썬더볼트 작전에서 미 구단과 국군 6사단, 영국 20여사단, 그리스 대대 등 연합군이 중공군을 격퇴하기 위해 산악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광주시와 남한산성은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호국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런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는 우리 남한산성은 연간 32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한산성의 활용 방향은 무궁무진합니다. 김정영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남한산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광주시 나아가 경기도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한산성이 지속가능한 보존과 함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한산성의 아픈 역사를 넘어 호국의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한산성 유령비 건립, 경기도와 광주시의 호국의 역사를 기려야 합니다. 남한산성 유령비 건립은 단순한 기념물 설치가 아닙니다. 호국 정신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충성심을 말합니다. 천원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잘 알아는 후손들에게 알리고 호국 영령들의 애국 정신을 기리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남한산성 유령비 건립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한 호국 정신을 개성하는 상징적 사업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문명 용사들,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항일 투사들,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사랑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한 곳에 모아 기리는 것입니다. 이 유령비를 통해 남한산성이 굴욕의 상징에서 호국의 성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을 찾아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배우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호국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유령비 사업을 통해 남한산성의 호국의 역사가 더 많이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정은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남한산성 유령비 건립 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남한산성의 위대한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광주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모든 역량과 마음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한산성은 정말 제가 거의 매주 주말마다 거기를 다닌다고 해도 그런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산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했고 이어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 같이 도의원분들이 제 별명이 남한산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무도인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매주마다 물을 하나 들고 항상 트레킹을 하고 들고 뛰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한산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런 게 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한산성을 치욕오래 역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3.1운동,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또 마음과 모든 것을 산화시킨 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호국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국의 성지가 잘 아시다시피 이미 국제적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된 만큼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제가 남한산성 유령비에 대해서 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체육인 출신이고요. 또 그것도 태평 국가 전수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9월에 내년 광주시 경기도민 체제를 위해서 추진 상황 보고 회의를 했고요. 또 연속으로 11월 5일은 국민의힘과 광주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2026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또 다양한 체크와 여러 가지를 지금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태천면에 들어서는 공소로 운동장의 경우 국제 규격 축구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로 완성되어 가고 현재 있고요. 다른 체육시설 역시 경우에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도민의 크나큰 축제이죠.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특히 31개 시군 중에 정말로 가장 성공한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기도의원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한 또 광주시갑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내년에 종합체육대회를 갖는 또 그런 맞는 마음이 정말 누구보다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은 기대 반, 뭐 걱정 반, 또 어떤 설레임 이런 아니면 또 다른 거 생각해 보면 많은 무서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예산이면 예산 또 다양한 저희가 그 개최를 하면서 많은 어떤 우리가 숙소 문제도 해결될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금 경기도와 우리 광주시가 하나씩 여태까지 발맞춰 잘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는 우리 어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 기반 고부가치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광주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중초 규제로 대규모 산업단지 등 그런 어떤 구축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발전하고 있는 웹툰 사업, 게임, K걸쳐 산업과 같은 AI 기반 지식 산업을 육성을 하고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늘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 문제를 위한 도로 확장 등 그런 다양한 그런 거를 우리 지역구 주민들과 항상 의논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가장 앞장서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런 2025년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금요일 저녁이다. 그 정도로 바쁘게 뛰었습니다. 앞으로 또 연말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제 자신과 조금 더 주민들과 소통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우리 광주시의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또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감이 대단히 유행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인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함께 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광주시 지역구의 유영도 의원은 경기도 문화유산이자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서 남한산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대집행부 질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문화라는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일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 분야가 정말 삶의 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 문화 쪽 질문과 또 교육청에는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교복은행의 운영 체계 그리고 학교와 아주 붙어 있는 담을 같이 쓰고 있는
그러한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너무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행정안에서 단지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에서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행정 구조에 대해서 조금 교육청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그리고 영아에 대한 0세에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줘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필했습니다. 문화라는 부분의 중요성, 오늘 사회보고서라는 그러한 내용에서도 보면 정말 주민이, 국민이, 도민이 원하는 가장 큰 분야의 만족은 문화적 향유, 문화적 체험, 이러한 부분들의 그 결과물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모 도시에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문화활동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많이 검증이 돼 있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올해 특히 예산이 저희가 문화체육 관광 예산의 2%를 경기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26년 예산에서는 1.4, 하여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또 예산으로 삭감이 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고, 생활 밀착형 또 생활 정치를 표방하는 저로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그런 자원봉사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 교복은행 같은 경우에 행정이 들여다보고 이 운영 체계에 대한 안정감을 줬을 때 다양한 그 긍정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조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이 39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지사님, 10년 이상 수많은 의원들이 한결같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2%의 벽을 넘겨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도 예산 대비 2%대의 고지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은 그 2%를 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내년 예산은 1.44%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무려 12.94%가 삭감되었습니다. 많은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25년 기준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은 3.6%로 서울 2.5, 부산은 4.1, 인천 4.2, 광주 4.8, 제주특별자치도는 6.1%에 달합니다. 전국 최대 인구와 재정을 가진 경기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또한 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대 광역도시인 경기도가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후퇴를 의미하는 결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이렇게 크게 삭감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효율만을 따지기보다 도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증액 편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지사님, 26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2%의 벽을 넘어서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산 증액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예산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민과 전쟁의 역사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더구나 K컬처라는 감성적이지만 세련된 한국 문화의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긍지이자 자랑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날의 K컬처가 만든 위상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국민의 문화적 역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향유하거나 소비하는 국민 문화 역량과 감성이 없었다면 대중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K컬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2021년 7월 14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모범이 될 뿐 아니라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 강국의 본질입니다. 이런 선진적인 문화 정책의 맥락을 이어가는 것은 경기도가 만들어내야 할 K컬처의 토양입니다. 지사님,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K문화 토양을 다지고 경기 남북부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 공간 조성 확대를 경기도에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문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31개 시군이 있는 경기도는 각 지역의 역사와 전통, 자연과 생활문화, 주민의 삶이 모두 다릅니다. 이 31개 시군의 다양성 그 자체가 문화의 원천이자 자산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문화정책은 하나의 틀에 맞춘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문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공간이 없으면 문화는 머물 곳이 없고 사람과 콘텐츠는 흩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론회 개최, 5분 자유발언,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 공간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간 기반의 문화자치 실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의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동네 카페나 서점 같은 일상의 공간이 도민의 문화를 향유하는 무대가 돼야 합니다. 공간이 살아야 됩니다. 지사님, 권역별 경기 상상 캠퍼스 설치를 공약으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매니페스트 공약 이행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 헛되지 않게 공약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개월 미만 영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요? 성인의 눈높이와 판단의 잣대로 미성숙한 존재, 단지 보호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기본권 보장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나아가 그 당연한 것의 보장과 확대 그리고 사고의 전환이 전 세계가 마주한 인구 절벽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놓친 건 아닐까요?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영아 인구는 전체의 2.2%, 약 30만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의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유일하고 그 사업도 만 5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라 36개월 미만 영아의 문화기본권과 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전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해크만 교수가 40년 이상 추적 조사를 통해 삶의 주기에 따라 인적 자본 투자의 비용 효과성을 밝힌 해크만 곡선입니다. 해크만 곡선은 임신기 및 아동에 대한 초기 투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직업교육과 같은 성인기 투자에 대한 더 비용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영아의 문화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은 사회복지, 보육, 보건, 고용 등 다양한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며 책임감, 사회성, 정서적 안정 등 비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성인기의 직업적 성공과 행복한 삶의 태도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올 한 해 본 의원과 관계기관, 국내 전문가 그리고 경기도의 수많은 영아 영역자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4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 아기 공연 예술 축제와 영아 대상 콘텐츠 개발, 정책 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이 예술을 접하고 양육자들이 새로운 돌봄의 형태를 경험하는 모습들을 통해 단순한 행사나 축제가 아니라 영아와 양육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시도는 이미 전국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 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가 차원의 문화 정책으로도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지사님, 이 정책은 시장 논리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관객 수익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평가받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공공의 역할을 강화, 확대하고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화 정책이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경기도 역시 영화 문화 예술 정책의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어린이 문화재단과 같은 전문 조직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사님, 지속 가능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과 제안들이 단지 기록에 남는 말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자 하는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는 만족이 되죠. 만족이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 또 어떻게 만들지 하는 걱정, 이런 게 동시에 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85대대 정비부대라고 하는 곳이 이전 예정돼 있습니다. 거의 확실히 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곳을 복합문화 힐링 관광타운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이미 지역 공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곳이 저희 김도현 지사께서 북부에 상상 캠퍼스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과 맞물려서 이 부분을 좀 추진하고 싶은 이러한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막상 지금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려운 일들이 한도 끝도 없어 보이지만 뭐 많은 염원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지금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이 땅의 소유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녹록하겠습니까? 근데 경기도의 의지를 좀 촉구하는 거고, 저희 지역에서도 14,000평의 부지인데 반드시 경기도의 시설로 좀 자리를 잡고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이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넓다라는 거 저희가 숫자로만 1420만 매일 외치는데, 그만큼 다양한 도시잖아요. 이러한 다양함이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자꾸 막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그 지역 안에서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돼서 만들어질 때 경기도라는 곳이 갖고 있는 특징이 살아날 것 같거든요. 서울의 주변이 아니라 경기도 고유의 31개 시군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잘 살아나서 문화로 봤을 때는 문화의 맞춤, 또 뭐 다른 경제적인 여건도 다 지역마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맞춤형의 상황에 맞게끔 가게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자꾸 탑다운으로 획일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많아서 그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이 바로 해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정책이, 행정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경기도가 된다면, 사실 경기도는 어떤 분들 말씀으로 실체가 없다 그래요. 맞잖아요. 저도 의회를 딱 나가면 수원 땅을 밟고 있는 그 상황처럼 어찌 보면 경기도가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속에서 광역의 이 의원들의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광역의 의원들이 각 지역에 또 많은 애정을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는 도의원들에 의해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기도의회 숨가쁜 24시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경기도의회에서 뛰고 있는 도의원들이 그 가는 방향은 맞는지, 또 올바른 소리는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